반갑습니다. 킹주연 구독자,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 네, 저는 킹주연의 김주연이옵시다. 네, 오늘은 무슨 일단 저는 지금 서코쿨에서 공연을 하고 왔고 지금 시간이 오후 11시 11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뭔가 공연이 끝나고 나면 술 한 잔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뭐 집에 가서 술 한 잔 먹고 막 맛있는 거 시켜서 술 한 잔 먹을 바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자 싶어서 공연이 끝나는 날 뭐 이런 시간에 이용해서 저는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무슨 영상을 찍을지 제가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냥 무턱대고 앉았습니다. 근데 일단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제가 어쨌든 유튜브에 채널에 댓글이 종종 달리는데 요것들을 제가 답장을 솔직히 말하면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중에 되면 언젠가는 제가 유명해지고 잘 되고 우리 채널이 성장했을 때 그때 댓글도 많이 달릴 텐데 그때 와서 댓글 안 달기 시작하면 이 새끼 이 새끼 무조건 초심 변했다. 이 새끼 뭐 변했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애초에 그냥 미친 생각이죠. 애초에 그냥 댓글 안 다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겠다, 혼나지 않겠다 싶어서 댓글 안 다고 있는데 뭐 그때도 그렇고 나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댓글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또 다른 방법에 댓글을 꼭 달아야지만 소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오늘은 그래서 킹주연 들어가서 한번 댓글 달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달렸는가 한번 볼까요? 뭐 진짜 몇 개 없어서 제가 뭐 이거 하는 것도 좀 웃긴데 일단 가장 최근 영상 남산으로 간 김재규의 혁명 성공했을까? 네, 좋아요 7개, 조회수 70이네요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어쨌든 아이디 정각킴88님 아이디 자체가 누가 봐도 88년생이다 맞죠? 이름을 정각킴 뭐 솔직한 건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 어른 얘기를 허락하고 하셔야죠. 이번만 봐드립니다 하는데 이게 김재규의 자손이신가 봐요 이분이. 그러면 김재규가 어디 김씨인지 한번 볼까요? 김재규는 어디 김씨인가요? 김해 김씨네요. 참 이거 또 김해 김씨를 하면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저는 김주현지만 저는 경주 김씨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대한민국의 5대 성화되잖아요 김씨가. 근데 그 중에서도 김해 김씨가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팩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말쯤 되면 그 앞에만 해도 이제 양반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막 그 권력이 있으니까 양반들이 돈을 자연스럽게 버는 이런 시대였는데 조선 후기 되면서 이 체계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일단 장사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장사.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사를 하려면 나라에다가 돈을 바치고 나라에서 허락한 사람들만 장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드라마 거상이라는 드라마 혹은 이렇게 소설책 기반인데 그걸 보면 그 시대 때부터 그때도 이제 나라 허락 맞지만 장사꾼이 이제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어 모으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후기 되면 그게 엄청 커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양반 가문은 몰락하고 그런 상인들이 이제 돈을 버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상인들이 양반들한테 돈을 주고 족보를 사거나 이제 위조나 매매를 해서 이제 가짜 성을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팔린 게 김씨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팩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했던 것들은 이제 그 팩트인데 김씨를 제일 많이 주고 샀다 이런 것들은 사실 팩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김해 김씨. 그러니까 약 20% 이상이 김해 김씨인데 뭐 그때 이제 족보를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도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사기 칠 거면 좀 거창한 거, 좀 인기 많은 거, 유명한 거 치잖아. 그 중에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인기 많았던 게 김해 김씨랑 전주 이씨 이런 식으로 해서 김씨가 이씨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요거는 뭐 완벽한 팩트는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한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우리 삼국시대 경주 김씨가 이제 왕족이었잖아요. 저는 경주 김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금 이제 김정강님이랑 저랑은 신라시대에서 만났으면 진짜 그 형은 그분은 저한테 이제 쌈 싸다고 졸라 맞을 수도 있다. 왜냐면 나는 왕족이니까 그럴 수 있고 이거 제가 뭐 사실 이거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 지인이라서 제가 편하게 말하는 거고 어쨌든 김 씨는 김정각 88과 김재규는 같은 집안이다. 그리고 다음 이제 댓글이 김민섭 씨가 이제 살이 왜 이렇게 빠졌나요? 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살을 빼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진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진에 제가 너무 뚱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영상 각도 잡고 하면 그렇게 뚱뚱하게 안 보이는데 이제 사실 공연을 끝나고 나면 이렇게 관객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데 제가 좀 방심하면 너무 뚱뚱하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무 보기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직업으로 스탠드업 코미디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고 맞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근래 저의 그 모습이 저한테 낯선 모습이에요. 저 그렇게까지 뚱뚱하지 않았는데 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이게 다 변명이지만 어쨌든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버려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그냥 20대 때는 이제 70 언저리였고 30대 되니까 70 후반과 80 초반 이렇게 언저리 하는데 이제 30대 이게 넘어가면서 35 이후에 갑자기 살이 이제 90kg까지 막 쪄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많이 쪘을 땐 97, 8까지 쪘었어요. 그게 이제 스탠드업 할 때 한때 살 확 쪘을 때인데 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흉측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김민섭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기분에는 김민섭 Q9H님을 보는 느낌이 들어서 살을 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너무 아저씨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38이면 아저씨가 맞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저씨라고 하면 좀 후덕한 후지근한 뭐 이런 느낌이 사실은 기본적인 아저씨인데 우리가 좀 그래도 아저씨인데 오지콤까지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정우성 비교할 게 아니죠. 정우성 뭐 이런 현빈 이런 분들 보면 다 날씬하고 자기 관리 잘했잖아요. 뭐 그런 생각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이제 이승빈이다 님께서 난 김재규보다 이재규가 좋다라고 하는데 야, 이 재치가 넘치네요. 일단 좋아요를 눌러주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 친구도 저한테 DM이 왔었는데 제가 댓글 달아라고 시켰어요. 댓글 달아주더라고요. 배시 YEZ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건 씻지 못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지어 삼킬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라서 저는 김재규는 역사의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역사관이 좀 뚜렷한 분이시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뭐 근데 역사라는 게 항상 제가 말하지만 가정할 수 없지만 역사가 이럴 것이다라는 건 가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김재규가 있었다고 해서 전두환이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정권을 못 잡았다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박정희 죽인 건 확실하니까 박정희가 죽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그렇게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살아 있을 때 넘버 2, 넘버 3라는 거론되는 사람 중에 전두환은 없었으니까 맞죠? 뭐 이후락 맞나? 뭐 이후락, 정보부장 하여튼 정보부장들이 다 이제 최후락인가? 정보부장들이 다 넘버 2로 찍혔기 때문에 뭐 김재규도 그런 허황된 꿈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남산회관 김재규는에 대한 댓글 좀 읽어봤고 그 전편에 만약에 세조가 단종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여기서는 봉선아 FEI님께서 잘 어울려요. 요런 게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역사 콘텐츠를 이야기하기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회수가 244가 나오는 나의 그런 그 모습이 잘 어울린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댓글도 저는 댓글이 너무 좋아요. 댓글 달아주셨고 배씨 YEZ님 앞에 와우 이런 콘텐츠 너무 좋아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또 저를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동하하하하님께서 강의 듣고 한국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한국사 시험을 봐도 무방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국어 선생님이지만 어쨌든 시험
그것도 시험을 쳐야 선생님 될 수 있는 건데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승빈 이다님께서 재밌다 하셨는데 고맙다. 그리고 그로쿠 DUI 단종이 살아서 복귀 성공했으면 정통성, 민심, 총명함을 다 갖추고 대왕 칭호를 땄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이제 대왕 칭호를 가지고 있는 분이 광개토 대왕 그리고 세종대왕 이 두 분이 끝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우리 고구려 역사상,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녔던 펼쳤 그 정복 정책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칭호가 붙었고 이제 세종대왕님께서는 이제 우리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개발 발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대왕님의 칭호가 붙었죠. 어쨌든 뭐 단종이 살아서 한다면 살아 계셨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뭐이 요 유튜브 2편에서도 에피소드 19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종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다.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이강인이다. 탁탁탁 하는 사람이었는데 좀 아쉽죠. 그리고 JUNJAIRIA 712 준잘리아 712님께서 우리 여준영 코미디언이죠. 가르만데 가르만데 그랬는데 맞아요. 이때도 지금 살을 빼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보다 이때 영상이 아마 좀 더 날씬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때가 좀 더 살이 좀 빠졌다가 약간 일주일 정도 제가 방황을 하고 지금 다시 마음먹은 상태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군대에서 귀신 보고 총 쏠 뻔한 썰. 또 배씨님께서 일바 잘 들을게요. 또 이게 배씨님께서 제 영상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킹젤 팬 샤넬님께서 정답 거울 했는데 2분 9초에 귀신을 본 적 있어요. 정답이 거울이다. 그러니까 귀신처럼 존잘남 혹은 귀신처럼 존잘남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그냥 내 생각한 대로 그냥 내뱉은 거다 방금. 거울을 보고 내가 잘생겼다 생각하니까 귀신도 잘생겼다 뭐 이런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한 번에 나온 것 같고 내가 귀신같이 생겼다 무섭다 이런 건가요? 사실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좀 무섭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귀엽고 깜찍하고 섹시한데 저를 좀 보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혹시 저를 보고 좀 무서워하시는 분 있다면 아니요 하지 마세요. 댓글 남기지 마세요. 진짜 내가 무섭게 한 거를 이제 댓글로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댓글에 대해서 또 이제 소통을 한번 해봤고 생동성 실험까지 한번 볼까요? 에피소드 17 생동성 실험에 배 혼자 나오셔서 오디오 비지 않고 말씀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3분 같은 30분에서 감사합니다. 배씨님께서 아유 감사하네요. 꾹꾹 YEB 쇼파가 너무 아늑해 보이네요. 이 쇼파 말하는 건가요? 아늑해 보이나요? 그리고 1분 53초 능력 있으니까 개꿀인 거죠. 어떤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 사람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일반인은 돌잔치 진행 전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킹재윤님께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해주셨고 이승빈 이다 님께서 또 개웃기네라고 달아주셨고 그렇네요. 제가 또 밑에다 좋아요 눌러봐라라고 처음 댓글 달았네요. 네, 이 소파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 제가 예전에 그 유경험자일 때 소파 이야기 좀 해가지고 이거 좀 재밌는 썰이 있다 했었는데 일단 이거 재밌는 썰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또 허언을 한 건데 재밌지는 않아요. 그냥 뭐냐면 이 저희 집을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많지 않지만 와보신 분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가구의 90%가 당근이에요. 진짜로 제가 거의 당근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9만 원인가 8만 원 주고 직접 가지러 가서 그때 거기 집 그분 댁이 한 4, 5층이었는데 저랑 동화 형이랑 교황 형이었나 동화 형이랑 둘이서 갔나 그래서 어쨌든 이거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주방에 가면 또 이제 큰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랑 요거랑
그다음에 이 앞에 이제 TV 다이 안 보이시지만 이 TV 다이가 있어요. TV 다이까지 해서 용달을 불러서 제가 이게 들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전 집에서부터 이제 옵션이 없는 집으로 이사를 다녀서 근데 이 전 집은 지금의 집처럼 넓진 않았어요. 뭐 거기도 투룸이었는데 거실 조그만한 게 있고 투룸이었는데 어 제가 꾸미고 싶지 않은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좀 낡았던 옛날 구옥이라서. 근데 이 집은 제가 처음에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집. 와, 이거 진짜 내가 딱 생각하는 집인 거야. 그냥 나 혼자 살기 너무 좋은 집인 거야. 그래서 이 집을 진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꾸며보자. 내 나름대로 내 기준대로 꾸며보자 해서 그때 이제 막 당근으로 생각한 건데 이제 우드 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파도 그런 좀 알아보는데 어쨌든 좀 저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어두운 계열을 어떻게 샀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집 말고 전 집에 있을 때 그런 동네 저 서울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서울에는 길거리 다니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같은 것도 좀 멀쩡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한 4년째 쓰고 있는데 이거를 버린다고 내놨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근데 무겁긴 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안 맞겠지. 요즘 트렌드는 소파 앞에 이렇게 들려서 이게 몸까지 와줘야 그게 이제 요즘 트렌드인데 하여튼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사를 도와준 형이랑 저랑 요거를 들고 집에 옮겼던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나 이 소파가 또 1인 소파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일 마치고인가 저녁에 집에 오는데 이 소파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냥 버려졌다는 게 이제 그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큰 거를 버리려면 폐기물을 버리려면 그러니까 몇월 며칠까지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좀 양해 구합니다 이렇게 했길래 아니 무슨 양해를 구해요. 제가 가져가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 땡큐죠. 그래서 제가 이 소파 안 보이나 안 보이겠는데 이 소파 같은 경우는 제가 들고 이고 집에 가져와가지고 놔뒀고 이제 시트만 제가 이제 커버만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너무 깨끗한 거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의 민망함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세척을 하고 이제 시트만 제가 갈아 끼웠고 그런 식으로 이게 보이는 것들이 이것도 보이나 이것도 당근이에요. 전현무 씨가 광고했던 건데 이거 오버 더 라이크인가 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살 빼려고 집에서 런닝을 하고 싶은데 겨울에 너무 추워서 나가기 싫고 그래서 요거 샀고 이것도 근데 이거 되게 비싸서 이거 20몇만 27만원인가 30만원인가 주고 샀고 이것도 보이는 것도 당근이고 그러니까 제가 당근 사실 모델을 해야 될 정도로 당근을 진짜 잘 이용합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 진짜로 상태가 다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 구매했어요. 요거는 구매했고 당근은 사실 당근으로 사기를 좀 당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고나라 같은 느낌에서 나쁜 짓인데 그거 사실은 내가 하나 말해줄게. 그거를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일단은 웬만하면 면대면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이라든지 좀 약간 싸움 못하게 생겼다 뭐 이런 느낌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진짜로 나쁜 사람 진짜 많아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뭐 친한 오빠라든지 좀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랑 한 명 한두 명 같이 가서 애초에 나쁜 생각을 안 들게 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좀 나보다 달리기 느릴 것 같으면 뛸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 내가 이거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독산역에 20대 때인 것 같아. 그때는 제가 이제 연초를 폈단 말이에요. 연초를 필 때 독산역 앞에서 너무 생각이 없죠. 어린 나이에 몰랐잖아요. 몰랐던 진짜 죄송한데 독산역에서 그래서 떨어졌어. 1km 외로 떨어져서 좀 길거리 좀 구석지에서 제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 피다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버렸어요 바닥에. 근데 갑자기 아주 오더니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담배를 피시면 어떡하냐. 담배 버리는 거 봤다. 다 찍었다. 이거 벌금이다. 바로 내면 뭐 7만 원, 나중에 내면 뭐 8만 원 어떻게 할까 막 해가지고 일단 너무 나는 조금만 더 깎으려고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쇼부를 못 봤는데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제 친구 기다린다고 서 있었는데 젊은 애가 담배 피우고 있길래 난 가서 숨어 있는 거 봤거든. 새끼, 아이 샹놈 새끼, 저기 담배 피우면 되나? 저 새끼 무조건 버린다.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좋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딱 찍었습니다인가? 그 새끼 존나 도망가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였거든요 상대가. 할아버지 어떻게 잡아요? 못 잡지. 그 도망가더라고. 나 그때 느꼈어. 내가 도망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 도망갔어야 했다는 게 아니라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거 만인에 대해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근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물건 보고 잠깐만 볼게 하고 뛰면 어떻게 잡을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당근 거래할 때는 웬만하면 혼자 가지 말고 2인 1조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웬만하면 싸움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물 거래. 그러니까 얼, 얼굴만 보고 거래하고 정말 부득이한 사정에 이제 택배 거래를 할 때가 있거든요. 택배 거래를 할 때는 배짱이 어쨌든 둘이 놓아야 돼. 먼저 보내주세요. 예. 먼저 보내주면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 혹은 먼저 돈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당근에는 뭐가 있냐면 그 별점 떼기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거 때도 현혹 당하면 안 돼. 무조건 나 생각부터 나 생각. 무조건 나 생각부터 하셔야 돼. 제가 친한 형 중에 경교황 형이라는 형이 있는데 이 형은 당근 거래할 때 상대가 20을 불러. 20만 원 거래 내고 없습니다 해도 그 형은 10을 던져. 왜? 15에 살려고. 사람 마음이 처음에 15 하면 17까지 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 형은 20에 파는 걸 아예 낮춰서 10에 불러. 그렇게 불러보래.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이 그런 식으로 산 핸드폰. 제 핸드폰도 당근 거래를 했어요. 이 찍고 있는 핸드폰도 당근입니다. 이거는 그 미개봉 플립 5가 초반에 나왔을 때 미개봉으로 해서 제가 7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근데 이게 공장가로 나올 때 한 130인가 뭐 나왔고 그 당시에 시세에서는 한 90만 원, 100만 원 부를 때란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교황이 형한테 핸드폰 산다고 하니까 교황이 형이 야 50을 불러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50은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70을 불러서 75에 샀나? 뭐 어쨌든 그래서 좀 나름 싸게 샀어요. 이것도 여성분이 판매하시는 거라서 또 되게 좀 착하셔서 싸게 해주시더라고. 어쨌든 제 인생에 당근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뭐 하여튼 당근이 많아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당근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예? 대면 그리고 웬만하면 2인 1조 그리고 무조건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나를. 내가 먼저 우선이다. 내가 마음이 편해야 돼. 저 아는 분도 최근에 당근인가 어딘가에서 그 한글 워드 맞나요? 그 CD키를 샀나 봐요. 근데 그게 돈을 보내고 CD키를 받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잠수야.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CD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때려 놓고까지 배짱 부리세요. 안 그러면 안 산다고 하면 돼. 진짜로. 그래야 돼요. 안 사면 되지. 그 CD키 파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난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저는 진짜 돈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CD키 한번 입력해보고 되면 보낼게요 하면 그 상대는 저도 당한 적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용어 상박이 되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럴 때는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사기꾼 아닌 이상은 오케이 해 승낙해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 나쁜 마음 가지고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나한테 좀 덜 필요한 거에 남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싸게 팔려고 당근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건데 중고거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 많은데 나쁜 사람도 활개 친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당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건데 요즘에 당근 보면 동네 생활이라 가지고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친구 만든다. 저는 그분들이 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럴 수 있거든. 그 내용 보통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타지에 살다 와서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 만들고 싶어요. 단 여자만 됩니다. 이게 뭐야? 꼭 이성 친구가 필요하면 차라리 저 위피, 틴더 이런 걸 하셔야죠. 당근은
할 수 있지만 속이 보인다 이거지. 그럴 거면 솔직하게 저 여자친구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술 한잔 합시다. 제가 살게요. 이게 좀 더 전공법이 좀 더 낫지 않나. 좀 뭔가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줍지 않게 막 이렇게 동네 친구 만들어야죠. 나쁜 흉흉한 생각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특히 남자들은. 근데 그걸 또 이용하면 범죄가 될 수 있거든. 반대로. 요즘에 안 그래요? 남자도 살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당근은 아닌데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뭐 있었냐면 동네 주민 30대 모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한때 유행했던 러닝 크루 같은 느낌 혹은 지금 유행하는 뭐 강도 맞나요? 경찰과 도둑 그런 것처럼 그런 오픈 채팅방 가면 이제 강서 검색하면 그런 것들 뜨고 뭐 강남, 부산 뭐 뜬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제가 너무 심심해서 너무 외로워서 사람 좀 사귀고 싶어서 제가 한번 가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 가입하고도 보통 나가거든 장난만 치다가. 근데 그때는 이 방은 좀 따뜻한 거야. 그리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벙이라고 해요. 벙을 해서 이제 모이자라고 하는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날 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참석할게요 해가지고 한 6명인가 7명이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모임에 대한 편견이 좀 있거든요.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라 나도 그렇지만 그래서 조금 좀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좀 위험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또 뭔가 그 6명인데 알고 보니 5명 자기들끼리 친구다. 어떻게 해보려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겁도 많아. 제가 겁이 많아서 일단 정해진 장소가 A라고 치면 7시 A에 모이자고 하면 제가 그 어떻게 했냐면 한 6시쯤에 가서 그 유동인구를 좀 파악해서 그 집 들어가는 걸 미리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야. 왜 안 오지?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 유동인구를 이제 유심히 관찰하느라 제가 핸드폰을 못 봤는데 그 집 말고 다른 집을 옮겼다는 갑자기 그래요? 저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쓱 가보니까 내가 짐작컨대 한 두 테이블이 의심스러운 이 테이블이겠구나 싶은 테이블이 있더라고. 그래서 씨, 둘 중에 누구지 해서 왔다 갔다 계속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제 아이디가 당근이었고 당근. 근데 갑자기 혹시 그 검은색깔 가방 매신 분 당근님이신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님 들어오세요. 당근님 티납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자 담배 사러 가는 길에 이렇게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갔거든. 근데 그때 이제 남자 4명이 있었고 여성분 한 분이 왔는데 동갑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좀 친해졌어.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이제 베트남에 가면서 연락 안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나를 되게 마음에서 또 보자 했는데 제가 이제 또 해외로 나가다 보니 멀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모임도 괜찮구나. 이런 모임도 정말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 모임 때문에 제가 알게 됐어요. 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제가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뭐 그런 자리도 나갈 수 있죠. 예. 갑자기 당근 이야기하다가 카톡방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좀 약간 주제 없이 이게 주저 됐는데 어쨌든 오늘 또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생유발이 감사. 지금까지 킹주연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